얼마 전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가장 컸는데요. 사실이 아니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고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자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논란은 보좌진 갑질만 있었던 게 아닌데요. 본인이 발의한 스쿨존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본인 또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3년 동안 미루다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 납부를 했고요. 또 이전에 교수였을 시절에 녹음으로 수업을 대체한 것도 있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갑질을 하여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의원실로 가서 사과를 하고 끝났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서 알아볼 텐데요.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 그녀가 직접 쓴 책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에세이를 보며 어떤 사람인지 세밀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말 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털려면요 모든 국회의원들 잘못과 실수 꽤 많죠. 저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책을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인지 숨겨진 심리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다나한 독서. 일단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퇴 이후 심정을 남겼는데요. 함께 볼게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과하는 대상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국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사실 갑질 의혹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자신과 연관된 그리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순서대로 사과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편에 마음을 보냅니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감사했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잘해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결론,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또 주목할 점은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 저는 미디어에서 나온 인물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는 싶습니다. 미디어에서 조작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퍼지거나 작은 일을 크게 보도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드러난 모습 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 선택을 하는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글은요, 말보다 더 천천히 사고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엄마 심장 따라서 가를 읽으며 강선우 의원을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제가 보통 책 리뷰를 할 때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는데요. 주변에 도서관이 15곳이 있어요. 없으면은 옆 동네까지도 가는데 그 많은 도서관에도 이 책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옆 동네 엄청 큰 도서관에도 이 책이 없어서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독하던 플랫폼에 전자책으로 있어서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리뷰가 0이에요.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책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선 자기소개가 조금 인상적입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한 3번 읽었어요.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먼저 전 교수이자 현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국회의원 전에 교수를 했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줄이 인상 깊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모범생으로 자라고 살았다.
자기소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이 자기소개 맥락에서 모범생을 드러냈으면 그 이야기를 꺼낸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모범생은 타인의 시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탈하고 엇나가고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다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모범생으로 살았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오는 책 내용에서도 이 모범생 이야기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잘했고, 나는 모범생이었는데 이런 일도 해냈고 등등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도 이 문장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타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 덧붙이는 말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예요. 보통은 그냥 담백하게 어디학과 졸업, 교수로 재직하다가 국회의원 출마, 이렇게 가도 될 것을 타인이 할 수 있는 칭찬을 직접 꺼내는 스타일. 이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런 분들 가끔 주변에 있습니다. 담백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면 그걸 좋게 보는 타인이 오, 잘했다, 멋있다 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자아가 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잘한 일을 했지, 또는 멋있는 일을 했어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 표현을. 강선우 님도 그런 스타일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민주당에 들어가 여전히 거침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뛰어든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소개를 기반으로 책을 들여다봅시다. 일단 저는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면 이 책의 부제목에는 입법 노동자 강선우가 꿈꾸는 모두의 내일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3분의 1 정도는 본인의 일기, 그것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말 많고 감성적인 사람이 내게 말을 하려면 이럴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사실 튀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받는 걸 좋아하는데, 강선우님 글은 완전히 극 F에다가요,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책에서도 자신의 MBTI를 I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I에 F가 분명 들어가요. 또한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의식 과잉이 조금 있는 부분이 글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초반에는 본인의 어린 시절 병아리를 사서 키웠는데 금방 죽어서 슬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끔은 스스로도 궁금하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지친 표정을 읽어내던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또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과 소질 아닌 소질이 있었기에 내성적이고 말없던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씩씩하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에세이에서는 가엾은 병아리에 대한 측은지심과 병아리를 파는 할머님도 힘드시겠지 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는데요. 주로 다 감정 표현이 많아요. 슬펐다, 안타까웠다,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많이 해서 F라고 본 거였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런 안타까워하는 착한 마음,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텐데, 순수한 아이니까 더욱 그럴 텐데요.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을 놀라워하며 난 어린 시절 어떻게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지? 하고 상기합니다. 이 부분이 더 놀라워요. 앞서 자기소개에서도 있던 자의식 과잉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분량상 짚을 포인트만 짚어서 그렇지, 앞에 길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병아리들이 있었으며, 병아리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며, 병아리가 죽고 나서는 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적고 더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었고요. 이 에세이의 말미에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서는 병아리에 대한 측은지심이 길고 그 결론이 국회의원으로, 에세이마다 앞에서는 사문이 길게 나오고 마지막에서는 급 결론으로 이어져요. 다른 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은 책을 좋아하며 위인전을 읽고 시집을 읽는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덴마크의 사람 도서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동네 사랑방 같은 도서관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좋겠다. 요즘도 가끔 시집을 펼쳐보곤 하지만 내가 가장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건 사실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여기서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태도로 마무리돼요. 항상 마지막은 교훈 및 다짐으로 하는 이 전형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자의식 과잉과 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를 또 길게 설명하는데요. 요즘 아빠들은 딸바보라고 하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었다. 아내와 자식의 생계가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아빠 역시 집안의 가장으로 그 시대의 산업 역군으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아버지들 중 한 분이었다. 타고난 성실성에 업무 능력까지 인정받아 1980년대 초 호주로 발령을 받기도 했다. 덕분에 나 역시 어린 나이에 호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설명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이 책의 맥락으로는요. 친한 친구와 소중한 아버지를 여의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최선을 다한 사람,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설명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책에서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호주로 발령받았다는 사실까지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더하여 그래서 나도 호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은 면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요. 이어나오는 내용에는 호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이 들고 딸아이한테 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니 딸아이가 호쾌하게 엄마 심장 따라서 가 라고 하여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제목이 지어진 건데요.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때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내 감정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의 지난 이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판넬을 만들었다. 한정된 시간에 내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면접 당일 내 몸의 반을 가릴 정도의 커다란 판넬을 5개나 들고 입장하는 나를 보고 심사위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 같은 비례대표 후보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 글의 앞에서도 나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또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세하게 몇 월 며칠에 등록이 가능했고 서류 통과말만 기다렸고 이런 걸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요. 판넬로 나를 보여주자 생각해요. 근데 큰 뭔가가 오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는 있겠지만요. 표현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 같은 후보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타인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 부여. 나는 특별했고 놀랍지. 자기애 혹은 자의식 과잉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볼까요? 결국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권했고요. 대변인으로 일하다가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도 열심히 한 자신의 행동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아리랑 TV의 사회자 역할을 제의받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도 가리고 소심한 스타일인데 또 멍석만 깔아주면 어디서 끼가 발동하는지 처음 하는 방송 진행이었는데 즐거웠다. 모든 문장이 감정 표현으로 많이 써지고요. 이런 나의 부분을 알아봐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고 세세한 면모까지 부풀려서 표현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요.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경선 승리를 통해 가장 주목받은 후보가 됐다.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유일한 여성 초선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가장 주목받은 후보 유일한 여성 초선 국회의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앞서 타인이 할 만한 칭찬을 스스로 하는 유형의 스타일. 이런 내용이 글 전반적으로 고루 퍼져 있고요. 자신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강선우님은 감성적이고 타인에게 연민은 잘 느끼는데 타인이 보는 시선 혹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보는 시선을 자기 위주로 잘 해석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때 우연히 동창을 만난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보며 놀라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조용하고 말없는 강선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연설을 하다니 상상조차 못 해봤을 것이다. 타인이 놀랍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길 바라는 기대를 담아서 표정을 해석합니다. 이 문장 앞에서도 자신은 어릴 적 내성적이고 모범생으로 쭉 자라왔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치에서는 거침없이 밀고 나간 면이 있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특이한 직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놀라거든요.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택시기사도 놀랐고요. 아니면 수어 통역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거예요. 근데 강선우님은 친구의 표정을 그치? 조용하고 모범생이었던 내가 국민 앞에서 연설하는 국회의원 된다니까 놀랍지 하고 읽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과장하죠. 상상조차 못 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면모에서 자의식 과잉이 조금 있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열심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혹은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한 내용도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문장에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평소 주민들께서 예쁘다고 농담을 던지시면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는 나지만 이런 일들은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먼저 나서서 자랑하기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 쓰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다. 살아있음의 행복이 느껴진다. 나의 자존감은 이런 순간에 확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보면 맥락이 주민들이 예쁘다고 농담을 던지면 나는 제가 한 거예요 하고 자랑한다. 이 앞뒤가 사실은 맞지 않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 주민들이 나를 좋게 보는 순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태도가 주민들이 나를 예뻐하고 나는 이런 일을 잘했어요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자랑해요. 이 역할이요. 마치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자식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한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태도와 인정받으려고 잘하려는 자식의 모습으로 보여요. 뭐 이런 관계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요. 강선우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국민에게는 뭐 그런 역할이 좋을 수 있겠지만 어린 국민도 많잖아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자랑하는 모습보다는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고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시선이었고요. 이외에 나머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과 그들을 도왔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선우님이 시선을 두는 사회적 약자는 딸아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 아이, 아픈 아이들, 장애인, 힘든 어르신 이쪽에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였는데 이 책에서는 여성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애가 있는 국민에 대한 시선이 올바르고 또 좋았는데요. 명확하게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를 벌이는 것은 단지 이동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혼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장애인은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 참정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다. 모든 국민이 받는 의무교육이지만 매일 등교하기 어려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장애인이라서 받는 차별과 냉대의 경험은 너무나 많지만 그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차별받는다는 것이 소위 증명이 되려면 수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내용을 수치화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없다. 사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개선책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느낀 건 본인에 대한 자의식 과잉이 많아서 읽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강선우님이 신경 쓰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과 그에 대한 정책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선우님은 마지막에
발달장애인의 부모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엄마와 아빠가 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어쩔 수 없이 강한 부모가 되어야 했던 모든 장애인 부모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하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고 같이 더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강선우님의 타인에 대한 시선이 연민에서 크게 발동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건 좋지만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위주로 생각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신을 크게 보고 이런 잘한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나한테 사회적 약자를 돕고 타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였던 성공한 커리어를 접고 정치에 뛰어든 가장 주목받는 후보의 유일한 여성 초선 국회의원인 나한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기 객관어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아한 독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인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티나서 이런 F인 글 행복했고 좋았고 슬펐고 이런 감정 위주로만 나오는 내용에 자신의 모든 과정이 중요해서 전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사실 저랑 맞지 않는 것 뿐이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성향이 다른 거니까요. 또 F 감성에 비슷한 시선을 가진 분은 또 이 책을 좋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강선우 의원님에 대해서 막 예전부터 어떤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정말 책만 보고 책만 보고 그 책에 있는 글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오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